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에서는 대한항공 2만원 터치 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한항공 및 여러가지 이야기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오늘 말 그대로 그냥 터치했어요. 2만원 고가 기준으로 터치하고 19,000원 후반에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대형주이고 이 주가 결국엔 외국인 기관이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끌어올린 건 알겠는데 기관 같은 경우 좀 재미난 게 어제 코스피 상승의 주역이었잖아요. 어제 기관이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하면서 그 다음 외국인 따라 들어오기 했었는데 그런 가운데 어제 기관이 매수 수량보다 상당히 몇 배 많은 그런 수량의 매수가 대한항공에 들어왔다는 게 인상적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요 기관 요거에 속하는 다양한 매매 주체가 싹 다 전부 다 은행도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독특해요.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이렇게 다 매수에 동참한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매수했을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가격 매력이 있고 돈 벌려고 기관도 매수 들어왔겠죠. 한데 일단 명분을 좀 찾아보자면 지난 대한항공이 아무래도 코로나 항공업종이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직격탄을 거의 최전선에서 맞은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 열심히 진단키트 실어 날르면서 팔아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플러스가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3분기도 이렇게 2분기보다는 약하지만 플러스가 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와 관련해서 기사들이 있어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 나온 게 있고, 일단 얘네는 유진투자증권 목표가 18,000원의 중립이라고 했는데 이미 9월 말에 이 18,000원 목표가보다 올라온 상태고 지금도 더 많이 올라온 상태죠. 그리고 또 이걸 바탕으로 또 추가적인 이런 기사도, 이 기사가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사도 나와 있고, 지금 대마불사라고 해서 3분기도 버텨냈다라고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 이게 대한항공만 살아남는 상황이에요. 3분기가. 아시아나는 엄청난 적자가 나오고, 얘네 저비용 LCC라고 표현하는 저가 항공사라고도 하지만 정확히는 저비용 항공사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19년에 결산 실적 기준으로 경쟁이 심해가지고 다 마이너스였어요, 거의. 그랬던 가운데 코로나까지 때려 맞으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더 뭐랄까요, 우는 아이,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심지어 지금 항공사 면허들이 더 나오면서 플라이 강원 이라든지 여러 항공사가 더 생겼는데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저비용 항공사들은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 항공사 대한항공은 어떻게 보면 건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상증자를 통해서 숨통도 좀 트인 상태고, 그리고 정확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자체 비행기 돌리는 부분이 있고 리스도 있지만 아시아나항공보다 그러니까 리스의 그런 부분이 적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아는 한에선. 그렇기 때문에 비용 구조가, 물론 그런 유지비는 들어가겠지만 리스로 인한 그런 비용은 아시아나 항공보다 적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랑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좀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본다면 미래를 본다면 한 1에서 2년 정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장기적으로 1에서 2년이란 장기 관점으로는 좀 좋게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한항공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대한항공은 그래도 플러스지만 좀 아직 적자인 상황이 모두투어 이렇게 좀 적자가 심해요. 아직 모두투어라든지 노랑풍선 정도 이렇게 지금 역시나 적자 날 것으로 예상치가 아직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적자 날 것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요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화장품 쪽도
아모레퍼시픽 요 정도까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진 않았어요. 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수익폭이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3분기에 2분기보다는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주 대한항공이나 아몰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아몰레퍼시픽도 최근에 뭐 외국인 연속으로 이렇게 샀는데 지금 실적 시즌이 조만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의 발표, 지금 이건 예상치고 이게 발표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10월 달에는 이 외국인 기관의 실적 기대감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이제 실적 뭐 발표 직전이라든지 발표 후에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고, 그리고 대한항공 다시 돌아가서, 오늘 뭐 영상의 주제는 대한항공이니까 이렇게 보면 월봉상으로는 뭐 이런 흐름 지금 나오고 있고, 연봉상으로는 뭐 이렇게 지금 약간 이렇게 삼각형으로 가다가 푹 빠진 상황인데, 이 삼각형 모양으로 복귀해 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봉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저점 계속 높이면서 지금 여기서 계속 막히는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 뚫어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는 뭐 추가적인 뭐 그 이상도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은 좀 부담이 돼요. 물론 외국인 기관이 괜찮게 끌어올리긴 했지만, 여기 지금 여기서 사실 막힌 거거든요. 2만원 여기 이렇게 걸려내고, 내일 좀 시가가 2만원 및 근처에서 지금 시간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지금 지금 촬영 시간이 이렇게 되는 4시 52분 넘어가고 있는데, 시간에는 지금 조금 긍정적인데 어떻게 될지 조금 봐야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2만원 안차고 확인을 하고 접근도 괜찮을 거고, 확인하고 접근한다면 25,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노려보고, 아니면 그 다음에는 여기 꼬리 21,000원까지 근처까지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뭐 내일 시가가 2만원 위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냥 떨어진다면 어차피 이분들 들어온 물량이 있으니까 요거 담보로 해서, 솔직히 개인은 지금 계속 어차피 팔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외국인 기관이 바닥 아니까 뭐 이미 어느 정도 다진 상황이지만 일봉상으로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물량을 담보로 해서 조금 분할로 잡아갈 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안정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막말로 쉽게 말해서 외국인 기관이 주가 떨어지면 더 힘들지. 어떻게 돈이 이미 많이 들어가는데, 개인이 물론 돈 정말 많으신 분들은 이게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 개인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진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물론 외국인 기관은 또 결국에는 개인 돈입니다. 개인 돈, 뭐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지만, 연기금이라든지. 그렇다고 해도 뭐 크게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가 방어 차원에서의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시장 어려울 때 일부, 특히 약간 이건 코스닥 쪽이긴 한데, 코스닥 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던 종목인데, 심지어 기관의 뭐 예상되는 평단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코스닥이 하락하면 오히려 기관이 방어성 매수를 강하게 좀 때리면서 오히려 끌어올리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물론 이거는 코스피 종목이지만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을 좀 보면, 일단 상단 뭐 2만원이랑 뭐 이런데 중요하다고 이야기 다 드렸고, 하단에서는 이 라인이 되겠죠. 19,500원, 그 다음에 19,000원. 그리고 아니면 이게 아예 5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 될 것이다. 오늘 조금 이게 아쉬운 거는 이때 거래량보다 적었다는 거예요. 이때 거래량보다 좀 많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좀 보이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게 종목 자체가 그렇게 여기서는 뭐 탄력적으로 굉장히 뭐 움직이긴 했었지만, 시총도 크고 그렇게 뭐 일단 시총이 3조가 넘어요. 3조가 전일 기준이긴 하지만 이제 더 올라왔겠죠. 시총이 오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강력한 흐름이 뭐 이런 데는 최근에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10% 20% 움직일 그런 강한 종목은
강한 뭐 변동성을 줄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황은 을 갖춰놓은 상황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물론 유럽이나 미국은 아직도 심해요. 하지만 뭐 백신 치료제가 결국에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완벽한 뭐 100% 완벽한 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뭐 그냥 지금 우리가 보통 약국에서 사 먹는 감기약처럼 증상 완화제 느낌으로라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사망자는 뭐 지금 WHO에서 지구 인구의 전체 인구의 뭐 10%가 감염돼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미래를 본다면 코로나 이후 시대를 본다면 이러한 뭐 코로나에 대해서 타격을 받았으면서 좀 바닥을 잡아주면서 움직이고 있고 또 거기다 기관 외국인 수급까지 받쳐주면서 추가로 실적까지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장 막 쫙 오르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 얘기해드린 거 체크해놓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이제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가는데 여기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채팅방, 무료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코멘트 해드리는 부분 있고 또 제가 그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수부터 매도까지 리딩 해드리는 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채팅방 혹시 들어오시면 꼭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